진실을 파헤치는. 진짜 그러니까요. 유튜버가 원래 경매하시는 분인데 성격에 맞으니까 경매도 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거를 또 잘 보니까 경매를 했을 거고, 보다 보니까 부정선거가 이렇게 눈에 좀 보이는 거죠. 진짜 답답했던 게 제 그 멍청한 인간들이 야 그럼 윤석열 아저씨도 아저씨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더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면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 아니냐라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칼에 찔렸어. 칼에 찔렸는데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고 살인 미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했는데 윤석열이 이긴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번 대선에서 0.7% 차이로 이재명을 이겼잖아요. 윤통이. 근데 그게 윤통이 부정선거로 0.7%를 이긴 게 아니고 원래 한 10% 가까이로 이겼는데 부정선거로 그 10%가 0.7%로 줄어든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저번에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만 총선만 갖다가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대선 거를 그래서 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대선을 건드렸다고? 아유, 다 건드렸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다 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 자료들이 보시면 청운 효자동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요 데이터 다운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투표구가 요 청운 효자동입니다. 자, 보시면 청운 효자동도 여기 보면은 관내 사전 투표랑 여기가 이제 요게 본투표죠. 얘네가 몇 프로야? 거의 20% 가까이 벌어지죠. 18%. 18, 19%가 벌어지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수의 법칙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틀 사이에 무슨. 그리고 사전선거 보세요. 사전선거에서 이재명은 55%를 기록했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 심상정 아줌마랑 우리 성렬이 형님 은 38%? 34%예요. 근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거 15% 차이 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어떻게 15%가 차이 납니까? 며칠 사이에. 며칠 사이에. 여론조사만 봐도 진짜 2, 3% 바뀌는 것도 한두 달 걸려요. 그죠? 맞아요. 네, 무슨 그것도 큰 이슈가 있어야지 한 2, 3% 왔다 갔다 하는데 며칠 사이에 15%가 왔다 갔다 한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맞춥니다. 뭘 맞추냐면은 당일 투표는 못 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표에다가 표를 넣었을 거니까 요거를 39.84로 자, 여기 이재명 표를 39.84로 맞춰봅니다. 이렇게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추가표가 884표를 더 들어간 걸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추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차이, 1% 이내로 줄어들죠.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이게 자연스럽지. 이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사전선거 득표율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심상정 아줌마는 누가 봐도 대통령이 안 될 걸 알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굳이 사전선거까지 나가면서 심상정을 뽑는 사람은 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한 4% 정도 벌어지는 거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랑 성렬이 형이랑은 이게 사전선거 득표율도 그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사전선거 나가는 사람들은 비슷한 비율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80%를 더 넣은 거예요. 그냥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 이영돈 PD 다큐멘터리 보면은 다 맞는 말을 하고 알아듣겠는데 저는 80%의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어려워요. 너무 장황하게 했어. 너무. 장황하기도 하고 그 확률 설명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한 80%는 수포자거든요. 그거 꽤나 높은 수준의 수학적 이해 능력을 필요로 해요. 그 설명하는 거 보면은 맞는 말인데. 그래서 그거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딱 그냥 숫자로 보여드리면은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있는 선거구니까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자, 그래서 쭉 제가 강남구 그리고 뭐 이렇게 수성, 대구, 광주, 뭐 부산, 전북 이렇게 쭉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강남구 한번 볼게요. 자, 강남구도 보면은 자, 사전선거랑 본선거랑 12%가 차이 납니다. 말도 안 되죠. 자, 본선거 성렬이 형님, 자, 이게 몇 번? 11% 차이 나요. 심상정 아줌마도 1%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투표수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숫자가 낮으면은 분모에 더 덜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이것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요것도 맞춥니다. 뭐랑 맞추냐면은 본선거에 이재명이 23.44의 득표율을 기록했잖아요. 사전선거에도 23.44라고 44를 기록했다고 가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표가 838표가 들어갔고 총 소개에서 838표를 빼서 이제 비율을 정하면은 이제 아주 편안한 숫자 0.7% 차이로 줄어들죠. 성렬이 형님, 성정이 누나도 0.5% 차이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이제 사전선거 득표율 어때요? 이것도 거의 비슷해지죠. 뭔가 이렇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상하지가 않죠. 숫자가 튀지 않습니다. 네, 이거 10% 차이 나는 거 12% 말도 안 되잖아요. 3, 4일 사이에. 강남도 넣었다고? 강남도 넣었죠.
대구 볼까요? 수성구 황금동이라는 데가 있대요. 저 황금동 잘 모르겠지만 전국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7%가 벌어지죠? 여기도 7% 벌어지고, 그죠? 어쩜 이렇게 똑같이 넣었을까? 똑같죠.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선거 득표율도 말도 안 돼. 거의 절반은 이재명 뽑은 사람의 절반은 사전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기도 자 18.21%로 이걸 맞춰봅니다. 사전선거를. 그래서 이렇게 맞췄어요. 수정을 하니까 1% 이내로 줄어들죠. 성렬이 형님 거. 그리고 상정이 누나도 0.5%로 줄어듭니다. 사전선거 득표율 편안한 숫자가 나오죠. 심상정의 사전선거 득표율은 계속해서 조금씩 처지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심상정 뽑는 사람들이 굳이 사전선거까지 나와서 뽑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구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추가표가 생각보다 적죠.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는다는 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야 이거 강남호 이기려면은 되게 많이 넣어야 될 한 3,000표 넣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못 넣죠 일단. 왜냐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근데 어디서 많이 넣냐면요. 오히려 여기서 많이 넣었어. 오히려 호남권에서 많이 넣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대구 보면은 여기는 13,000표죠. 지금 요거 더하면 13,000표죠? 네. 13,000표에서 400표밖에 안 넣었는데 여기는 15,000표에서 2,500표를 넣었어요.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죠. 진짜 많이 넣었다. 10배 가까이 더 넣었죠. 왜요? 어차피 이기는 데인데. 이게 어차피 이기는 거랑 상관없이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잖아요. 총합이니까. 총합이니까. 그러네요. 여기다 녹여서 넣을 수가 있는 거야. 네, 총합이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는 더 넣는 거야. 티가 안 나니까. 티가 덜 나죠. 녹일 수가 있잖아. 5,800표와 3,400표. 티가 덜 나잖아요. 보면은 1,300표랑 여기 800표는 여기에 막 2,000표 넣어봐요. 티가 너무 많이 나죠. 녹여 넣기가 힘들어. 근데 여기는 녹여 넣을 수가 있죠. 2,000표를 녹여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하지도 않고. 그쵸. 뭐 여기는 어차피 여기는 80% 나오나 70% 나오나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이제 총합이니까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넣었어요. 보시면은 심지어 광주에서도 10%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죠? 이렇게 사전선거 득표율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요것도 맞춥니다. 71.43으로 본선거를 사전선거랑 비슷하게 맞춘다고 하면은 2,409표가 추가표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또 넣고 보면은 어때요? 0.3% 차이. 이거는 뭐 0.07% 차이로 줄어들죠. 편안한 숫자가 나오죠. 이것도 호남권에서도 어떻게 이게 사실 30%에서 40% 올라가는 거는 그래 금방이라고 쳐. 근데 70%에서 80%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죠? 30점짜리를 40점, 50점, 60점으로 올리는 거는 쉬워요. 근데 70점짜리를 80점, 90점으로 올리는 건 어려운 거야.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사전선거 여기가 더 이상한 거예요. 광주가 10%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많이 물어봤잖아요. 저번에도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대구도 넣냐? 광주도 넣냐? 물어보셨잖아요. 상관없어. 지역 상관없이 그냥 다 넣은 거예요. 다 넣은 겁니다. 네. 보면 숫자가 보정을 하고 나니까 여기 보정하고 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게 자연스러운 숫자죠. 38, 39. 39. 이 52, 38, 39. 말이 안 되죠. 와. 자, 그럼 전북은 어떨까요? 전북도 뭐 전주를 한번 부산 말고 전주 한번 볼게요. 네. 자, 전주 덕진구 가져왔어요. 덕진동. 네. 여기도 보시면은 83%, 78%, 5% 가까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도 5% 가까이. 그래서 얼마의 추가표를 넣냐면은 여기도 요렇게 이제 요것도 이제 수정을 해봤어요. 이거 뭐 더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요거 이제 숫자 보세요. 편안한 숫자가 나오죠. 원래 막 5%, 6% 벌어지는 데서 요걸 이렇게 맞추니까 0.09%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추가표가 보면은 10,000명이잖아요. 10,000명이 좀, 10,000명 좀 넘네요. 1,500 정도 되는데 1,000표를 넣은 거죠. 거의 1,000표를. 거의 10%를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부산 요런 데는 지금 여기도 10,000명인데 500표죠. 그러니까 전라도권에서 더 넣은 거야. 녹일 수가 있으니까. 진짜 웃긴다. 얘네 머리 좋다. 머리 좋죠. 녹여야 되니까. 해커들이잖아요. 얘네는 이거 숫자 연구하는 애들이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부산도 이렇고. 와, 정렬적으로 넣을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아니네. 아니죠. 그런 지역적 특색이랑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번에도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이제 우리 성렬이 형님이 계엄을 했잖아. 계엄을 했을 때 뭐 국회에는 뭐 몇백 명 안 갔지만 어디 많이 갔어요? 선관위에 서버 털러 가고 선관위 털러 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고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있어. 관악구에 있는 여심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털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이제 잘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제가 저번에 QR코드 얘기한 적이 있어요. QR코드 2020년에 있었던 총선에서 QR코드를 넣었다. QR코드가 근데 선거법에는 바코드로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굳이 QR코드를 넣은 이유는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누구의 데이터? 투표를 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QR코드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락 이렇게 넘어가는 개수기에서 QR코드로 해서 뭔가를 개수기에서 조작하지는 않을 거고 그 QR코드를 이제 이미지를 딱 저장해 놓으면은
그 QR코드 안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 뭐 인적사항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 그걸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나중에 조작하기가 쉽겠죠? 그 저장한 이미지를 어디서 갖고 있다? 여론조사위원회에서 갖고 있다. 그래서 성렬이 형은 다 알고 있던 거야. 다 알고 있던 거죠. 아니, 나도 아는데 성렬이 형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범죄 수사 하는데 통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죠, 성렬이 형은. 그래서 여론조사 여심이도 털었죠. 지역별로 이렇게 차등하게 그 표를 넣은 이제 그 베이스가 되는 건 거죠. 아, 그럼 그거 확보를 했습니까? 뉴스에 하나도 안 나와요.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네, 그거는 이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이영돈 PD의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서버 리스에서 썼다 그러잖아요. 서버 리스에서 썼다 그러면은 선관위 서버에는 뭐 많은 자료가 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남아 있을 거고 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근데 여심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 개수기 있잖아요. 걔네들이 투표 그 개수를 따다락 하면서 그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저장해가지고 파일로 갖고 있거든요. 아, 수능이랑 똑같네. 네, 잘 모르겠지만 갖고 있을 텐데 그 이미지가 어디 있을 거다? 여심위에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버는 리스에서 썼을지라도 여심위에서는 그걸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QR코드와 그 사람 어디 찍었는지가 있는 그 투표 용지 파일, 이미지 파일이 여심위에 있을 거고 그거를 아마 아주 강력한 증거로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헌재에서도 그렇고 성렬이 형이 나 이거 증거 있으니까 제출하겠다 했는데 헌재에서 다 거부했죠. 부정선거 관련된 거는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대0 된 것도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심이 턴 게 이제 여론조사를 알아야 여기가 여론조사가 80%가 나온다는 거를 조작을 해놓고 아니면은 여론조사를 해놔야 여기에 얼마의 표를 더 넣을지 얘네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심위도 당연히 성렬이 형이 털은 거죠. 8대0은 왜 얘기 안 하세요? 이따가 나와요? 아니요, 안 나와요. 왜 안 하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불법적인 판결을 하고 있는데 판결이 불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판결을 불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헌재 판결에 왜 승복해야 되지? 왜 대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되지? 근데 대법원 판결은 그나마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한 거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헌재 판결은 단심제잖아요. 우리가 왜 승복해야 되지? 막 그런 얘기들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8대0 직후 진짜 열받아가지고 막 이재명이 되면은 저는 무조건 부동산 값을 오른다.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 그래도 몇십억 원어치 되니까. 네. 좋은 거 아니냐? 좋아요. 아니, 좋은데 열받는 걸 어떻게 해. 열받잖아요. 이게 결국은 좋아도 10년 후에는 나라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게 열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유관순 누나가 애국자일까?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열받아서 동생이 시장에서 일본인 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나온 거잖아요. 그 화난다는 게 되게 큰 동기부, 우리 인간의 기초적인 동기부여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게 사실 결핍,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분노,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노하면은 사람들이 들끓어 오르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개구리가 이제 뜨거운 물에서 서서히 말라 죽듯이 분노하지 않게 그냥 조금씩 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분노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그래서 분노해서 간 거고, 안중근 이런 분들 저 애국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분노해서 열받으니까.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열받으니까. 근데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이걸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들.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들. 세종대왕. 아니, 한글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잖아요. 이순신. 아니, 좌천돼가지고 거기 유배가 있는데 해야 되니까 하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그리고 윤석열. 안 해도 돼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니까 한 거야. 자기 목숨 걸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뭐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 진짜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교육하고. 사람들 뭐 이렇게 해주고. 자기 목숨 걸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 이게 진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제가 나왔을 때는 윤석열 아저씨를 그렇게까지 지지하는 얘기는 안 했을 거거든요. 이재명이랑 윤석열이랑 뭐 저는 투표도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윤석열 아저씨가 2020년 그 총선 때 2020년 총선 때 나와서 추미애한테 좌천되고 나서 부정선거 있었다고 얘기를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미 그때부터 부정선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부정선거에 관련된 기사는 많이 찾아봤으니까 알죠. 근데 대통령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야, 똑같은 새끼네, 똑같은 새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기다렸던 거야. 자료를 계속 수집하면 때를 기다린 거야.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에서 계속 뭔가를 계속 했었잖아요. 몰랐죠, 저도. 근데 계엄하고 나서 했었구나.
내가 하긴 안 했을 리가 없지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계엄하고 나서부터는 저는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안 된다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하나의 이재명 같은 기회주의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윤석열도.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애국자다. 우리 대한민국 리더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 입장으로 확 바뀌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아저씨 목소리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들은 목소리 나온 다음에 만약에 윤석열이 누구 후보 하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갈 거고.